56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버팀상사 가방 판매하는 도소매. 회사 등록 메뉴 검토하시래요. 일단 회사 바꾸시고 회사 등록 가서 지문에 있는 것과 지문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거 맞는지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고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곧바로 고치도록 할게요. 일단 회사 이름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김하늘 맞고 주민번호는 뒷자리는 알 수 없고 주소 맞고 여기 제조가 아니라 도소매 가방 맞고 그 다음에 계엄 연월이 맞았죠. 그 다음에 종로 구로 F2키 누르고 구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닫고 그래서 고쳐야 될 것은 업태 종목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다 맞았고 업태 틀렸지 그 다음에 여기 틀렸지 이렇게만 고치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다음은 보찜 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 추가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쭉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했어요. 일일이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 메뉴를 열어서 손익계산서 봤더니 첫 번째 상품 매출의 금액이 틀려요. 558이네요. 여기는 528500이야. 그럼 이걸 고치면 되겠죠. 528500 528500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거 쭉 다 비교해 보는데 세금과 공과가 75인데 여기는 세금과 공과가 6만원으로 돼 있네요. 75가 아니다. 세금과 공과가 여기 있죠. 60만원인데 여기가 6만원이니까 6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쭉 비교해서 광고 선전비가 80만원 있는데 80만원 있죠. 여기에 광고 선전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런 두 자리 광고 선전비 금액 80만원 이렇게 다 치고 나면 큰 타이틀 만나보시고 순이익 33530 33530 맞죠? 닫고 문제 3번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입니다. 첫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이월 들어가서 외상 매출금을 선택합니다. 서울가방 그 다음에 대성가방 올림상사 300이 아니라 380 다음 외상 매입금 선택하고 외상 매입금 세영가방 맞고 고운상사 없네요. F2키 누르고 고운상사 금액 150 고려가방 390 맞고 양쪽에 차이 없으면 맞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 계정에다가 다음에 적요를 만드시래요.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니까 번호를 모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누르고 이렇게 복리 후생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커서를 여기다 놓고 코드를 눌러서 이름 두 자리 복리 후생비 이렇게 엔터를 쭉 치고 다니면 복리 후생비 있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죠. 이름 모를 때 번호를 모를 때 이 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체적요 3번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래요. 명절 선물 대금 지급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입력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무시하시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날짜는 8월 10일 영남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여기까지는 받으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 4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했는데 추심료 4만원 빠지고 통장에 들어와요. 자, 받으럼 거래처 걸어서 빼고 금액 400짜리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4만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8월 24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라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차입합니다. 통장에 들어왔고요. 상환 예정일이 한참 후네요. 그럼 장기 차입금이란 얘기네요.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것이고 한라 금액은 500 그리고 돈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자 지급일은 매월 말일, 연이자는 6%. 지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죠. 8월 25일 경기 상사에 상품 500만원에 판매하여 상품을 500만원을 팔았대요.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500. 미리 받은 계약금을 빼고, 미리 받은 계약금은 안 가르쳐주면 날짜를 찾아보면 되겠죠. 날짜도 없네요. 뭐라고 돼 있겠어요? 선수금이라고 돼 있겠지. 선수금 거래처 걸고 금액은 50. 그 다음에 대금 중에 1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소금. 이 거래가 상거래니까 받으름 경기 플러스키 눌러서 복사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상거래죠. 외상매출금 거래처 복사받고, 8월 28일 날 매장에서 쓸 냉온풍기를, 매장에서 쓸이 아니라 쓰고 있는 냉온풍기를 내다 팔아버립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네요. 비품이 빠져나가고요. 취득원가 300. 반대쪽에 딸려있는 19 감가상각 누계액 번호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밑에 번호예요. 금액은 180짜리. 장부가액이 제거됐죠. 돈 받을게요. 돈은 얼마 받기로 했냐면 80만원이야. 월 말에 받기로 했어.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거래처 거래됩니다. 경인 80. 다 했네요. 양쪽에 차이가 벌어졌어요. 요거 이용해도 되고 여기 왼쪽 오른쪽 이용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합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대변이 큰 거예요. 차변을 채워요. 차변이 생길 수 있는 건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9월 2일 보라상사의 외상매입금 1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외상매입금 갚겠다는 얘기예요. 외상매입금 보라 150. 뭘로 돈을 주냐? 대박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줍니다. 대변에 배세 양수한다는 얘기겠죠. 대박에서 받아놓은 받으름을 빼서 주는 거. 10일자 10월 10일 3일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 카드를 썼을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겠어요? 미지급금이겠죠.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건 알겠어. 근데 카드 사용액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3일 카드사 거래처 원장에 가서 3일 카드사 뭐 날짜는 9월 달이었죠. 9월 하고 계정 과목이 뭐로 돼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미지급금이라고 해보고 3일 카드 이제 없으면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3일 보통은 미지급금일 거니까. 그랬더니 80만원이라고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 금액이 여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을 찾으라는 얘기는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걸 확인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차변에 미지급금 3일 카드 금액은 8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갑니다. 11월 14일 성수기를 맞이해서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 5명 일당 5만원씩 고용하고 현금으로 줍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 알겠죠? 이런 거 보고 잡급이라고 합니다. 잡급 800번대. 그리고 종전에는 이 잡급을 급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급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급이라고 쓰시고요. 11월 15일자 여기가 왜 25만원이에요? 5명 이렇게. 15일 영업용 트럭의 자동차세 10만원, 사장 개인 자동차는 세금이 아니겠죠? 인출금세래요. 차변에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금이 10만원이고 대표자 개인으로 돈으로 내야 될 거를 회사 돈으로 내는 거니까 자본의 차감 항목인 인출금 쓰고, 평가 항목 인출금 몰아가지고 대변에 현금을 내보내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볼게요. 날짜 구체적인 날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5일 서울 가방에 상품 매출 대금 270만 원에 현금 입금 거래. 지금 상품 매출 현금 입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상품 매출 대금 120과 외상 대금 150을 회수한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외상 대금을 회수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를 상품 매출은 120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이런 거래라고 판단이 되겠죠. 거래처를 서울로 바꿉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1월 18일자 현금 10만 원을 지출하고 여기 있는데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것이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다. 이런 얘기네요. 문제 6번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자로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도 안 가르쳐줬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산표를 엽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가서 인출금 계정을 봐요. 봤더니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가 숫자가 없죠. 이쪽에 있잖아요. 음수로. 이거는 차변 잔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같이 써 있으면 좋은데 차변 잔액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변일 때는 여기 숫자가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 계정 코드 자체가 자본금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차변 잔액일 때는 없는 것을 빼버리니까 이쪽에다가 못 써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차변 잔액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 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애가 있어요. 자, 현금 과부족 얘도 마찬가지. 이 현금 과부족은 코드 번호가 자산이거든요. 그럼 생기면 이쪽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맞아요. 잔액이 차변 잔액일 때. 근데 이렇게 대변 잔액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지 못하고 여기는 나타나지만 요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이 상태가 지금 차변이 아니라 이쪽 잔액이다. 아까 인출금은 여기가 인출금하고 정반대죠. 인출금은 이렇게 보이면 이건 대변 잔액이 아니라 차변 잔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인출금 계정이 이 차변이에요.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으로 빼야 되겠지. 대변으로 인출금을 뺍니다.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자본을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잘 하고 나면 잔액이 딱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인출금 잔액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아니 2번 문제를 봐야지.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미경과분이 있다. 내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이자 수익으로 잡았나 봐요. 얼마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미경과된 게 즉 내년 걸 미리 받은 이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라는 얘기예요. 금액은 200. 성격을 봐요. 이자를 미리 다 받았잖아요.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3번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자, 현금 과다액이 금고에 돈이 많다는 건지 아니면 장부에 돈이 많다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내려면 전표를 깔아놔야 돼. 날짜도 없어. 그러면 아까처럼 시산표를 열어보면 여기 현금 과부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잔액이라고? 마이너스잖아요. 이쪽 잔액인 거야. 대변 잔액. 이해되셨죠? 그래서 잔액이 대변은 있구나. 차변으로 뺍니다. 현금 과부족을 금액 4만 원. 그리고 벌어진 차이. 오른쪽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이죠. 잡이익.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조회 눌러보면 잔액이 딱 없어지는 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12월 말 기말 상품 재고가 540일에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회계 처리할 때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해라. 이거 차례로 하지 말고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시산표를 열어야 돼요. 시산표 열어서 여기에 있는 상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품의 금액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재고에서 1년 동안 사온 매입액을 다 합쳐진 금액이야. 근데 기말을 알려줬잖아. 기말이 얼마라고? 54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팔려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숫자에서 알려준 이 숫자를 뺀 숫자 이거 16188000을 계산해서 다 빼버려야 돼.
그리고 나면 상품이 여기 얼마만 남아야 돼요? 다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인 540만 원만 남은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를 잘 못 풀면. 그래서 기말 재고 알려주면 시산표 열어가지고 여기 금액, 여기에서 알려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다 없애버려요. 그것도 결차 결대로. 결대. 계산된 금액이 얼마냐면 156480 플러스에. 그리고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자, 이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잘 됐으면 채점은 이렇게 매는 거야. 여기가 얼마 남아야 돼요? 알려준 기말 재고인 540이 남아있어야 정답인 거야. 딱 이렇게. 됐죠? 그만큼이 이제 내가 계산한 문제 숫자만큼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번 나온 문제니까. 기말 재고 알려주면 시산표 열어서 거기 있는 숫자에서 이걸 뺀 나머지 것만 다 없애버리면 된다. 문제 7번 장부조회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평가성 충당금을 반영한 장부가에, 즉 외상 매출금에서 평가성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이죠. 이걸 뺀 장부가액이 얼마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시산표 봐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봐도 됩니다. 6월 외상 매출금 이 금액에서 이걸 뺀 금액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계산하기 싫으면 아예 계산이 돼서 보이는 걸 볼 수도 있죠. 재무상태표를 열면 6월이죠. 외상 매출금에서 이거 뺀 금액, 이게 답이에요. 9,100만원. 두 번째 문제. 상반기 중에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달이냐. 즉 계정 과목이 상품이겠죠. 상품을 사왔으니까 그것의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봐. 그러면 어디요? 총계정 원장 월별입니다. 1엔터 6엔터 상품이라고 하고 달별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제일 많은 달은 6월달 3,610만원. 3번 상반기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 이거 똑같은 거죠. 총계정 원장 월별이야. 계정 과목 하나의 크고 작음을 알고 싶다. 쉽게. 그럼 계정별 원장보다는 총계정 원장을 가는 게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달별로 비교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많은 월과 작은 월의 차이를 물어봤죠. 가장 많은 월은 104만원, 가장 작은 월은 32만원. 여기서 이걸 뺀 게 정답이 되겠네요.